내가 그를 용서한 진짜 이유.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려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있었다. 피해망상과 환청 등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자주 했다. 그녀의 드라마는 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어린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모질게 학대하며 돈벌이를 시켰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병들어갔고 그 증상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녀의 드라마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다. 모두들 용서 못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고 그녀를 동정했다. 분노와 복수, 그리고 애증. 그녀의 드라마는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다. 사이코 드라마를 10번쯤 했을 때 우리는 극중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다. 그녀가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장면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유언을 하게 했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연출가의 말을 듣고 그녀가 보인 반응은 놀라웠다.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무대로 뛰어올라가 절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아버지에게 복수할 것이 많은데, 아직 아버지에게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며 복수를 했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면서 그걸 마무리했다. 극이 끝나고 관객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그녀는 놀라운 말을 했다.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것을 멈춰야겠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가 숙여졌다. 아, 저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나보다 낫구나. 그 환자는 자신뿐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사탕을 더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 같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감정은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다. 어른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유치한 말과 행동도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기도 한다. 그러고는 곧 후회하고 얼굴을 붉히며 밤을 뒤척이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잘못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는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게 바로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다. 마치 내가 잘못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라는 말처럼.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잘못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오래 기억한다. 감정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만족을 모르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는 아직 자아나 현실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좌절이나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로 격한 감정 반응을 보이며 상처가 깊고 오래 남는다. 이러한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비 오거나 흐린 날이면 예전의 상처가 옥신거리고 쑤셔오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감정은 특히 안 좋았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행복하고 좋았던 일은 당연한 듯 잊어버리고 상처나 모욕받았던 일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마치 30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며 생생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분노나 화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감정이다. 하지만 심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려는 마음이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에게는 현재와 미래는 없고 오직 상처 입었던 과거만 있을 뿐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내게 한 행동의 결과를 꼭 보여줄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과도했던 부모에게 자율권을 빼앗기고 상처받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는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꼭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했다. 그가 복수하는 방법은
자신을 망침으로써 부모의 꿈을 좌절시키고 부모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결국 자신마저 무참하게 파괴해버린다.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 입을 때 분노한다. 또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당한 손상을 입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무엇보다 절실히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 분노한다. 그렇기에 분노는 어디에나 있다. 삶은 상실과 결핍과 부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며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고 삶은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몇 년 전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한동안 시달린 적이 있었다. 누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웃음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식욕마저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서너 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퍼뜩 이러다 내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게 그리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그랬더니 솥단지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내 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 뒤로는 다시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앞에서 소개한 여자 환자처럼 용서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고요를 되찾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떠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또 용서란 자신과 상대에 대해 품고 있던 이상을 접고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즉, 상대도 나와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애정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그에게 몰두했던 내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던 모리 교수가 제자인 미치에게 남긴 말처럼 말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타인만이 아니라네. 미치,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해. 여러 가지 이유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하네. 일이 이리저리 하게 되지 않았다고 탓할 수만은 없지. 나 같은 상황에 빠지면 그런 태도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 나는 언제나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을 더 많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네. 그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을 질타하곤 했어.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런 질타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어. 화해하게, 자기 자신과 주위 모두와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게, 시간을 끌지 말게, 미치. 누구나 나처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이런 행운을 누리는 게 아니지.